말투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말투는 거울로 볼 수 없다. 남의 말투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자기 말투는 언제나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기준으로 정당화한다. 그래서 평생 같은 말투로 살아가면서도 그 말투가 곁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치게 했는지 끝내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지적이라도 하면 그것을 조언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을 오해한 것으로 여기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말투는 자신이 직접 듣지 못하는 편판이다. 명함과 지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말투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끝내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들리지 않는 편판 하나로 사람은 곁의 사람과 기회와 신뢰를 조용히 잃어간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자리에서 왜 말투까지 따져야 하느냐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의 모든 거래는 결국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도 함께 일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은 대개 몇 번의 대화에서 느낀 인상이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말투가 편판의 일부가 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그러나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른 것이다. 솔직함은 진심을 전하는 일이고 무례함은 진심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존엄을 잇는 일이다. 옳은 내용도 나쁜 태도와 결합하면 설득력을 잃는다. 사람은 말의 뜻보다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자주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문장이 된다. 정직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잘 빠진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 옳음을 전달하는 방식까지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를 지키는 것은 옳음이 아니라 옳음을 다루는 태도다. 논쟁에서 이기고 관계에서 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겼다는 사실에 취해 상대가 그 순간 무엇을 잃었는지를 헤아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드러운 말투는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라 힘을 함부로 쓰지 않기로 한 선택이다. 화를 내지 못해 참는 사람과 화를 다스려 표현을 고르는 사람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사람이다. 전자는 언젠가 감정이 넘쳐 터지지만 후자는 감정이 격할수록 오히려 말을 천천히 고른다. 감정이 거칠수록 말은 느려져야 한다. 빠르게 튀어나오는 말은 솔직함이 아니라 충동일 때가 많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사람은 더 빨리 말하고 싶어지지만 실제로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정반대다. 이때 필요한 것이 여백이다. 여백은 할 말을 포기하는 침묵이 아니다. 감정과 표현 사이에 잠시 선택할 시간을 만드는 일이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떤 언어를 입고 나갈지를 스스로 정하는 일이다. 대답하기 전 수만 번을 고르는 그 짧은 틈 안에서 감정은 식고 표현은 다듬어진다. 이 틈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큰 차이가 쌓인다. 즉흥적으로 쏟아낸 말은 그 순간에는 후련하지만 그 후련함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제나 나중의 자신이다. 직장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회의 중에 반대 의견을 말하는 방식만 봐도 알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하는 사람과 문제점을 분명히 짚으면서도 상대의 판단 근거를 먼저 묻는 사람은 같은 반대를 하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남긴다. 후배의 실수를 다루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상사와 따로 불러 사실과 개선점만 짚어주는 상사는 같은 지적을 해도 전혀 다른 팀을 만든다. 거친 말투를 가진 사람 곁에서는 실수만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 의견과 나쁜 소식까지 조용히 감춰진다. 업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자리에서는 결국 왜곡된 정보 위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 본인은 조직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정보를 가장 늦게 전해 듣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단호함과 위압감은 다른 것인데 이 둘을 혼동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조직이 유독 조용하다는 사실을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 나쁜 소식을 전했다가 화를 먼저 마주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그 소식을 최대한 늦게, 최대한 순화해서 전하는 쪽을 택한다. 그 늦어진 하루, 그 순화된 표현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를 현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본다. 물론 직장에서의 성공을 말투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능력과 성과는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와 협력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개 말투다. 차분한 말투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힘이다. 어떤 팀에서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누군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다른 팀에서는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대개 그 자리의 가장 윗사람이 평소에 쓰던 말투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는 무례가 자주 농담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의 외모나 형편, 지나간 실수나 약점을 꺼내놓고 친해서 하는 말이라며 넘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웃지 못하는 농담은 친밀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때로 상대가 어디까지 참아주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에 가깝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점을 다루는 말에는 더 큰 절제가 필요하다. 친하다는 것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상대가 아파하는 지점을 알고도 건드리지 않는 책임에 가깝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런 작은 말과 무시가 오래 쌓인 끝에 조용히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오래된 사이일수록 사고를 안 듣다.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는 익숙함이 이해를 구하는 절차 자체를 생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된 사이일수록 그 절차를 건너뛴 대가는 더 늦게, 더 크게 돌아온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작 오래된 인연을 지키는 데 들이는 정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오래 알았다는 사실이 저절로 관계를 지켜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오랜 시간만큼 더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말들이 쌓여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가정 안에서도 비슷한 모순이 반복된다. 밖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면서 집에 돌아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자르고 짜증부터 낸다. 그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 관계는 어지간해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와 화해의 절차를 가장 게을리하게 되는 곳이 가정이다. 밖에서 벌어진 다툼은 사과의 형식이라도 갖추지만 집안에서 벌어진 다툼은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넘어간 앙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다툼의 밑거름으로 쌓인다. 부부 사이는 큰 사건 하나보다 반복되는 빗공과 안숨, 무시하는 대답과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서서히 달아간다. 또 시작이네. 당신이 그렇지 뭐. 말해봐야 뭐해. 이런 짧은 말들이 쌓여 결국 대화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 부모의 비교와 비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스며든다. 어릴 때 들은 말은 자녀의 내면에 자리 잡아 훗날 자녀가 스스로를 꾸짖는 언어가 되고 다시 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로 이어진다. 정작 부모는 그 말을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들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훨씬 더 오래 남는다. 말투는 결국 집안의 분위기가 되고 그 분위기는 다음 세대가 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교과서가 된다. 아이는 부모가 서로에게 어떤 말투를 쓰는지를 보며 사랑이란 원래 이런 온도로 오가는 것이라고 배운다. 그렇게 배운 온도는 훗날 그 아이가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 가장 먼저 꺼내 쓰는 언어가 된다. 지위와 역할이 사라진 뒤에는 평생의 말과 태도가 관계에 남는다. 직장과 사회적 역할이 있을 때는 명령하거나 지시할 힘이 그 사람을 지탱해준다. 그러나 그 힘이 사라지고 나면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오직 존중과 대화뿐이다. 도리 때문에 마지못해 찾아오는 관계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관계는 이 지점에서 갈린다. 노년의 모든 외로움을 말투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위와 필요가 사라진 뒤에도 관계를 이어주는 흔적 가운데 하나가 평생 쌓아온 말과 태도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좋은 노년은 은퇴한 뒤에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서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 명령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곁에 머무는 이유가 존중 때문인지 필요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힘이 사라진 뒤에도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존중이 남아 있었다는 뜻에 가깝다. 도리로 찾아오는 걸음과 반가워 서서 두르는 걸음은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맞이하는 사람은 그 차이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느낀다. 사람은 남에게 하는 말을 자신의 귀로 가장 먼저 듣는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번에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 앞에서 전혀 다른 다음을 맞이한다.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과 그 실수를 자기 존재 전체의 결함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늘 안 된다, 소용없다, 해봐야 뻔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새로운 시도 앞에서 가능성보다 실패할 이유를 먼저 찾게 된다. 타인을 향한 말투와 자신을 향한 말투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남을 습관적으로 비웃는 사람은 자신도 조건과 성과로만 평가하기 쉬워지고 타인의 실수를 좀처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 앞에서도 지나치게 무너지곤 한다. 말투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몇 마디의 말로 운명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반복되는 언어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과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조금씩 바꾸어 놓는다는 뜻이다. 같은 실패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다음에 쓸 자료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자신을 규정하는 증거로 삼는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실패 직후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다. 남에게는 좀처럼 하지 않을 모진 말을 유독 자기 자신에게는 쉽게 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모진 말은 자신을 채찍질에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도 앞에서 먼저 움츠러들게 만든다. 오래전 한 성현은 화려한 언변보다 말한 것을 행동으로 지키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았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면 아무리 매끄러운 말도 신뢰를 만들지 못한다고 여겼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언어를 매끄럽게 다듬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내뱉은 말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는 능력이었다. 말투의 품격은 부드러운 목소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고 잘못한 말을 인정하고 상처를 준 순간 제대로 사과하는 책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유창한 말과 신뢰가 가는 말은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좋은 말투가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거절과 지적도 말투의 품격에 포함된다. 거절할 때는 애매한 기대를 남기거나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적할 때는 행동과 인격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일이 늦었다는 말과 너는 원래 게으르다는 말은 전혀 다른 문장이다.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의도의 해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실제로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의도를 설명하는 일과 상처를 인정하는 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전자는 자신을 방어하는 말이고 후자는 상대를 향해 여는 말이다. 거절도 마찬가지다. 흐릿하게 거절하며 여지를 남기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더 큰 오해와 실망을 떠넘기는 일이 된다. 좋은 말투란 늘 부드럽게 동의하는 태도가 아니라 필요한 말을 끝까지 책임있게 전달하는 태도다. 말투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단어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반응하는 순서를 바꾸는 일이다. 예쁜 말을 골라 쓰려 애쓰기보다 대답하기 전 21번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보라.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않는 일부터. 화가 났을 때는 옳은 말을 먼저 던지기보다 나중에도 책임질 수 있는 표현을 고르는 일부터. 실수했을 때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모욕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만을 정확히 짚는 일부터. 그리고 사과할 때는 의도만 해명하지 않고 상대가 실제로 받은 상처를 먼저 인정하는 일부터. 이 모든 것에 앞서 그 예의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자리는 밖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곁이다. 낯선 사람에게는 이미 갖추고 있는 예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나중에 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든 관계와 인생을 한 번에 바꿔놓는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다만 감정을 타인에게 함부로 떠넘기는 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자신이 어떤 언어로 세상을 대해왔는지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선명함이야말로 말투를 고치려는 노력이 가져다주는 가장 정직한 결과다. 말투를 다듬는 일은 결국 자신이 뱉은 감정이 남긴 흔적을 스스로 책임지는 일이다. 사람을 남기는 것도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것도 결국 우리가 매일 건네는 말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자신의 말을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과 사람 사이.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은 세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다. 언제 풀고 언제 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너무 당기면 말은 놀라 날뛰고 너무 놓으면 길을 잇는다. 사람의 말도 그렇다. 결국 길을 정하는 것은 고삐가 아니라 그것을 쥔 손의 온도다.